안녕하세요, 태양TV 인공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대표 세단인 아반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는 18일 날 아반떼 CN7이 최초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서 어떻게 나왔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최근 아반떼 신형에 대해서 티처 영상이 나왔는데요. 영상을 보시면 아직까지는 아반떼의 그 삼각대 형태를 아직 버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2018년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이 삼각대라는 별칭을 얻은 이 차량입니다. 어떻게 보면 욕도 많이 먹고 일반 소비자들에게 호불호가 확연하게 갈리는 차량이었는데요. 이번 풀체인지를 통해서 어떤 평가를 얻을지가 참 궁금한 상황입니다. 이번 아반떼는 현대자동차의 디자인 철학인 센슈어스 스포티니스, 감성적인 스포티함을 입혀 아반떼의 고유의 특성을 과감한 조형미로 구현해냈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의 이상엽 전무는 1세대의 아반떼의 고유의 대담한 캐릭터를 극대화해 디자인했다며 고정관념과 금기를 깬 파격적인 선과 면의 구성을 통해 신선한 조형미를 완성했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일단 이제 차량의 디자인으로 넘어와서 앞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는 앞서 출시된 그랜저의 그릴 패턴을 똑같이 적용을 하였습니다. 아반떼의 전면부 그릴은 빛의 변화에 따라 입체적으로 반짝이는 파라메트릭 듀얼 패턴 그릴이 헤드램프와 통합된 형태로 넓고 낮아진 비율을 강조한 형태로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프론트 범퍼 같은 경우에는 기존보다 날카롭고 낮아진 형태로 인해서 조형미가 조금 더 돋보일 수 있도록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삼각대에서 욕을 많이 먹었던 이 라이트, 얍실하게 생기고 얇은 삼각형의 형태로 되어 있던 이 라이트가 조금 더 커지면서 확실히 삼각대의 이미지를 벗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라이트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차량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참 현대자동차가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측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측면의 캐릭터 라인도 정말 파격적으로 디자인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CG로 만들어진 영상이라고는 하지만 한눈으로만 보아도 파격적인 디자인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자동차 업종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 차량이 출시가 돼서 옆부분의 파손으로 인해서 들어와서 이 부분을 판금을 하려고 한다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라인 자체가 너무 섬세하고 균일하게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수리할 때 참 힘들지 않을까. 측면을 보시면 삼각형의 캐릭터 라인이 눈길을 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개의 선이 만나 하나의 꼭지점을 이루는 삼각형을 외장에 녹여낸 파라메트릭 다이나믹스 테마를 적용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준준형 세단에 걸맞지 않게 정말 파격적인 디자인을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자세하게 보시면은 앞범퍼와 측면 부분, 쿼터 패널까지 이 캐릭터 라인이 한 부분으로 일체감을 줄 수 있도록 라인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측면에서 앞뒤도어의 파격적인 캐릭터 라인 때문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앞범버와 커터 패널까지도 한 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옆면 위쪽을 보시면 루프 라인과 커터 패널의 라인이 완만하게 떨어지면서 쿠페형 스타일이 한층 강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준준형 세단에서도 이러한 쿠페형 스타일을 사용해서 스포티함을 좋아하는 이 현대인들의 맞춘 디자인을 강조하여 적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뒷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티저 영상에서도 그렇고 확실하게 보여지는 것은 이 테일 램프 쪽인데요. 테일 램프 같은 경우는 LED로 커터 패널과 트렁크까지 이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테일 램프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의 H를 형상화해서 적용을 했다고 하는데 최근 출시되는 차량들은 웬만하면 다 뒷부분이 일체감을 주면서 일자로 이어져 있는 테일 램프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또한 아반떼도 똑같이 적용을 했고요.
이 적용으로 인해서 정말 세련되고 스포티한 디자인을 조금 더 강조시키는 디자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에도 맨 상단에 보시면은 맨 상단에 앞으로 튀어나왔다가 살짝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면서 이러한 각이 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만약 이 부분이 그냥 민자로 내려갔다고 하면 살짝 밋밋한 느낌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이 아반떼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각을 주면서 조금 더 세련되고 스포티한 성격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제 실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운전자 중심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다는 것을 한눈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를 감싸 있는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기존의 G80에도 제가 언급을 했던 것처럼 이 아반떼에도 도어 트립과 앞부분 대시보드 패널의 위쪽 부분에 보시면은 트립이 이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현대자동차의 시그니처 실내 디자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 전서부터 해왔는데, 이 아반떼에도 그런 디자인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점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아마 내장 트립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재질로 마감이 되어 있나에 대해서 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대시보드 안쪽에 장착되어 있는 계기판이나 지금 센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일체형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디자인을 했습니다. 센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10.25인치를 사용해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크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와이드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차량의 운전자에 있어서 내가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일체형으로 보여지게끔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이 공조기 같은 경우에는 중앙과 조수석 쪽에 있는 부분이 일체감을 느낄 수 있게끔 일자로 라인 형태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출시한 것 중에 G80도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저희가 전 영상에서 확인을 한번 할 수 있었는데요,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깔끔하게 디자인을 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참 이 비상등 스위치를 깔끔하게 잘 적용해서 배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반떼 같은 경우에도 이 공조 시스템의 라인을 이어가면서도 가운데에 참 보기 좋게끔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궁금한 게 이 하얀 부분을 어떤 재질로 마감을 했을지가 참 궁금한 상황입니다. 또한 이 체인지 레버 역시 다이얼 체인지 레버를 사용했을 줄 알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일반 체인지 레버를 사용했고요. 하이브리드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다이얼로 되어 있는 체인지 레버를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또한 그 아반떼 차량은 현대자동차의 고성능 차량인 아반떼 N을 출시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가 최근에 개발한 습식 8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장착하고 있고, 최고 출력 275마력을 발휘하는 운전자의 재미를 극대화시킨 버전을 출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참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번 아반떼 7세대의 디자인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날카롭고 공격적으로 생겼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만 출시가 된다고 하면 정말 준준형 세단의 최고의 명성에 걸맞는 차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는 18일 오전 11시 미국 캘리포니아 웨스트 할리우드에서 신형 아반떼 7세대를 첫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이 공개를 하고 나서 앞으로 새롭게 나오는 정보나 차량의 스펙에 대해서도 최대한 빠르게 정보를 입수하여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